시카고 대학병원에서의 치료약이 성공적이었다는 뉴스에 주식시장은 기분 좋게 반응합니다. 영국에서 임상 실험하고 있는 대대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한 효력 여부도 6월이면 확인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 있는 병원 간호사 10명이 N95 마스크를 요구한 뒤 정직됐습니다. 동료 간호사가 양성 반응 판정을 받은 뒤의 요구였습니다. 연방정부의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방안에 대부분의 공화당 지역은 반기지만 민주당 지역은 별로라는 반응입니다. 국가위기 때 당색이 드러나는 것은 거의 처음으로 지역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피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경제활동 정상화를 시도해도 전국적인 정상화가 되려면 아직 멀었다가 답입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는 임기 중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네바다주에서는 프로페셔널 도박사도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장 폐쇄로 생산 위주로 소고기가 부족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 만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한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실험실에서 나왔다는 루머에 대해 미국인들은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를 우선으로 하는 브라질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고하고 암 전문의로서 의료 컨설팅 회사 파트너를 후임에 임명했습니다. 브라질 국민은 대통령이 살인마라면서 시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걱정돼서 식구들 안부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80이 넘으신 친정어머니가 미국 소식에 잠을 설치시면서 걱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하지 않고 무거운 마음, 다른 분들도 그러시겠죠 하고 저희 오늘의 미국을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한국 TV를 통해서 미국 많은 지역에서 듣고 보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오늘의 미국을 듣고 보고 계신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목요일인 어제 수요일에도 또 그 미국의 그 사망자가 기록적으로 많았고 어제도 더 늘어났습니다. 4,500명이 넘었는데요. 거의 4,600명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그 경기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얘기를 했지만 절대적 권한 부리겠다고 안 했어요. 그 권한을 주지사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잠시 뒤에 여러분들 그 광고 들으시고 나서 전해드리겠고 오늘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시카고 병원과 또 영국에서 지금 치료약을 임상 실험하고 있는 것 산타모니카 병원 이런 순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약에 대해서 환자들이 너무 잘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그 치료약으로 승인받은 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번에 클로로킨도 아니고요. 원래는 이볼라 치료제로 만들어졌는데 그 회사 이름이 길리드 사이언스라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약 이름이 그 램디시버라는 이 약을 투여를 해봤더니 환자들이 금방 거의 엿새 안에 전부 그 퇴원을 했고 반응이 아주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호흡이 불편한 게 이 마지막에 누구나 느끼는 점이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열도 내렸다는 건데 증세가 심각한 전체적으로는 2,400명의 환자를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152군데 지역에서 이 약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또 1,600명의 환자는 보통 증세가 심하지 않은 그런 환자를 또 각 지역에서 한 169군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한 닷새에서 열흘 정도 치료하는 그 가운데 한 군데가 시카고 대학병원이었습니다. 125명이었는데 125명을 이렇게 이 약을 줬는데 113명이 심각한 증세가 있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셜리스트요, 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는 그 닥터가 거의 모든 환자가 일주일 미만에 퇴원을 했고 2분은 사망을 하셨답니다. 125명 가운데서. 그런데 이 약을 투여하고 나서 바로 그 열이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호흡기를 떼기 시작하더랍니다. 하루 만에 호흡기 뗀 사람이 많았고 대부분은 엿새 만에 병원을 퇴원을 하셨고 열흘 이상 병원에 머무신 분은 몇 분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 그 임상 실험에서는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것은 넣지 않았다고 하고요. 어제 이제 이 뉴스가 오후에 전해지면서 뭐 주식시장, 뭐 선물시장, 이 회사 값도 뭐 주식값도 한 뭐 7%인가가 오르고 그랬거든요. 이제 기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그 과학이 처음에 어찌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을 바이러스를 과학이 물리칠 수 있는 길을 찾아간다는 거죠. 영국에서 지금 5천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는 이것도 지금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종류의 치료약을 이 경우는 임상 실험을 하고 있고 영국 내에 165군데 병원에서 이제 딱 이 지역을 나눠서 지금부터 임상 실험하는 거야. 이런 형태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교의 감염 전문의 교수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결과는 6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한 500명에서 900명씩 다른 치료약과 같이 지금 그 시카고 대학교에는 그 R자로 시작되는 하나의 그 이볼라 치료약만 갖고 임상 실험을 했는데 임상 실험이 아니라 뭐 환자가 치료돼서 나갔다고 하니까요. 병원을 퇴원을 했다고 하니까요. 영국에서는 2,000명은 한 플라시보도 같이 5,000명 가운데서 2,000명은 약도 아닌데 그냥 느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같이 해서 한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한 종류의 약만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혼합을 해서요. 뭐 예를 들면 요즘에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그 하이드로그 클로로킨이라든가 항생제, 소염제 또 심지어는 HIV 치료제까지도 뭐 스테로이드도 함께 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는 이제 마술과 같은 치료제가 없었는데 우리가 좀 이것이 효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더 나은 효력을 기대한다 하는데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하나는 이런 날이 올 것을 그 많이들 짐작을 했고 또 이 병원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오늘 혹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를 받아보신 분이라면은 좀 눈에 띄는 그런 그 기사였습니다. 근무를 하는데 N95 마스크를 달라고 했다고 해서 정직당한 케이스입니다. 결국은요. 그 산타모니카에 있는 무슨 병원이든가요. 병원 이름까지 다 나왔던데요. 프로비던스 그 세인트 메디컬 센터 해서 또 간호사들이 정직당한 간호사들이 사진까지 찍었어요. 보니까 미국 남자 간호사 많잖아요. 간호사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서 아시지만 서 있어야지 되고 체력이 그 간호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진 보니까 동양계도 있었어요. 마스크들은 쓰고 있기는 했는데 그게 수술용 일반 마스크지 N95가 아니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 이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로 의심되는 그런 환자들도 치료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수술용 마스크는 안전하다. 그것만 끼고 업무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질병통제국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N95를 끼고 그 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 지침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간호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N95를 끼는 게 좋고 더군다나 동료 간호사 한 명이 양성 반응이 나온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이 병원에 물어봤어요. 한 몇 명이나 양성 반응이 나왔는가 했더니 병원에서는 그 간호사이긴 하지만 그 간호사가 양성 반응이 나왔을 때는 또 그 환자가 되잖아요. 환자의 프라이버시다 해서 몇 명이라고 발표하지는 않았는데 간호사들은 동료 간호사가 그 테스트 받아서 양성 반응 나온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우리 마스크를 달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매니저에게 했겠죠. 그랬더니 매니저가 가서 환자 돌봐라. 환자 돌보는 것을 하지 않으면은 환자를 방치했다고 캘리포니아주 그 간호사 그 보드에 협회에 그 신고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간호사들이 뭐 자격증 심사 다시 해야지 되고 그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N95를 요구한 그 시점이 동료가 양성 반응을 그 받은 것이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잭 클라인이라는 남자 간호사네요. 이 간호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매니저에게 요구를 할 때 우리 하루에 한 개씩만 달라. 그리고 이제 그것을 재사용을 하겠다. 안에다 끼고 겉에 이제 그 수술용 마스크를 끼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또 내가 그 병원에 그 의사들이 있는 그 병실에 들어갔었을 때 의사들은 전부 또 N95를 끼고 있답니다. 그 의사들이 여기에 N95를 끼지 않으면 들어오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 그 지적을 하면서요. 그랬는데도 결국은 이 병원의 매니저가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의사들은 N95를 다 끼고 있고 간호사에게는 주지 않고 분위기를 보아하니 병원에는 아직까지 그 N95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아마 세이브를 해두고 있는 것 같다. 간호사들의 얘기예요. 간호사들 분위기가 이렇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리하여 결론은 이 간호사들이 그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하는 것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거든요. 지금 이제 한참의 그 고비 막 그 치닫던 속력 같은 것은 일단 그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나라 치사율이 맞아? 미국 치사율이 맞아? 뭐 이런 형태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지금 제가 팍스 뉴스를 보고 있는데요. 팍스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미국이 67만 2,293명 그리고 세계는 218만 8,194명 해서 미국이 지금 33,325명 사망으로 나오고 세계에서 14만 7,632명 사망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뉴욕이 사망자가 가장 많아서 뭐 16,000명 이상이 되고 캘리포니아가 973명, 미시건도 많습니다. 2,093명, 뉴저지도 많겠죠. 지나간 것 같아요. 펜실베니아도 뭐 837명 나오지만 확진자 그 숫자나 사망자 숫자조차도 지금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확진자 숫자는 테스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보통 테스트를 받은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미국 사람의 경우에요. 5명 가운데 1명은 양성 반응이 나온답니다. 그럼 20%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치사율이라는 게 나이대별로 다르고 또 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치사율이 높을 때고 그 연령별, 나이대별 또 무슨 그 사람들이 병력이 있는가 아닌가 또 뭐 인종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아주 그 공통적인 그 치사율을 계산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확진자도 저게 다인가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한에서 더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까지 어찌어찌 흘러 왔는데 이제는 정확한 치료약은 아니지만 그나마 좀 그 치료약이 개발됐다기보다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 정도 희망은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이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는 잭슨빌 비치를 오픈을 한다고 하고요. 물론 어떠한 그 제한 같은 것은 있겠죠. 그에 비해서 똑같은 그 공화당 주지사인데 메릴랜드의 그 호건 주지사는 그 한국인의 사위라는 별명이 붙여진 그 주지사는 지금은 연방 정부의 말대로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는 최악의 시기다. 메릴랜드주의 주지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야 당연히 그 경제 활동을 빨리 하는 쪽으로 하고 싶고 아마 어제 발표를 했지만 어제 뭐 1, 2, 3 발표를 했지만 그 발표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연방 정부의 백악관의 대통령의 그 심정이 빨리 경제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도지.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국은 그 주지사들이 알아서 해라. 다만 이게 가이드라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오후에 조금 더 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답니다. 어제 그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애매모호하다 뭐 이런 얘기를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뭐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들어는 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주정부, 시정부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지역이요. 왜냐하면 민주당 지역이 피해가 심했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는요. 그래서 별로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건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는
왜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 반응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이 정말 이랬었던 적이 있는가? 대통령 지지도는 많이 그 사이에 내려갔네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가 돼야지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경제 활동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가 돼야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이전의 사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입니다. 제가 광고 끝나는 건 모르고 뉴스 보다가 하는 거 들으셨어요? 깜짝 놀라서. 네, 지금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요. 어떤 분께서 요즘에 그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병원에서 N95를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으니까 보이는 개인 돈으로 N95를 사서 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본인이 밖에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병원에서 허락하지 않죠. 그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미국이 이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단요, 이제 많은 주에서는 특히 이제 시골 지역, 네브라스카 같은 데가 감염자라든가 아니면 사망자도 그다지 많지 않고 뭐 사회적인 거리두기 정도는 하지만 아직까지 뭐 스테이 애트홈 같은 것을 하지 않는 이런 주에서는 지금 그 백악관에서 발표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을 빨리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지역은 농업지대도 많고 하는데 그 농부들이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해서 팔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물류가 다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수요가 안 나오니까, 학교도 아이들이 안 가니까 급식 또 레스토랑도 문 닫으니까 원래 좋은 살코기 같은 것은 비싼 그 음식 파는 레스토랑에 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경제 활동을 해야지 된다. 그런 면에서 농업이 주가 된다던가 하는 각 주마다 그 특색에 따라서 빨리 이거 전체적으로 오픈을 해야 우리도 산다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보통 이럴 때 미국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라나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오사마 빈 라덴을 잡았다 이런 때 꽉 뭉쳤어요. 공화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공화당과 민주당이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 바이러스라는 적이 우리에게 침투를 해서 이거 어떻게 물리쳐야 되지? 이렇게 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게 뭐 너무 당연하고 뉴욕, 시카고 또 뭐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처럼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들고 인구 밀도가 촘촘한 곳이 또 민주당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공화당은 시골 지역이 많으니까 별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텍사스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한 4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요. 어제 400명 조금 안 됐을 때까지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텍사스 주지사는 빨리 경제활동을 해야지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망자가 10,000명이 넘는 뭐 이제 뉴욕과 같이 절대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물론 이제 그 플로리다처럼 이제 공화당이 주지사고 또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이제 당선될 때도 그렇고 빚이 좀 있고 하는 그런 주지사는 플로리다주의 노인 인구가 많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공화당 주처럼 우리도 뭐 경제 활동 해야지 돼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나, 그러니까 비치도 오픈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반대로 공화당 주예요. 분명히 켄터키 시골입니다. 그런데도 이 주지사가 민주당이거든요. 이 주지사가 민주당이고 이 주지사가 2018년도 선거에서 불과 5,000표 차이로 당선된 민주당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그 사태가 오니까 켄터키주에서는 또 이 민주당 주지사를 향해서 쫙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지도가 지금 81%가 넘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이 있고, 또 이참에 민주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헬스케어 시스템을 제대로 해야지 된다. 심지어 어느 민주당 정치인은 뭐 한국을 많이 들여다보잖아요, 요즘에. 한국이 그렇게 잘 잡을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밑바탕에 헬스케어가 잘 돼 있으니까 빨리 돈 걱정 없이 검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참에 공화당에서는 그래 병원도 모자라고 뭐 의료진도 모자라고 하니까 이참에
낙태 수술 같은 것은 일시적으로 다 정지시켜버려. 이렇게 또 이제 사회적인 이슈로 가지고 가서 정치적으로 딱 그 엮어버리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서도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많은 주에서 그렇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을 일시적으로 가지 말아라 하니까 법무장관이 차고 들어갔어요. 결국은 개입을 했거든요. 이것은 종교 자유의 침해다. 이런 형태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갈려지면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화당 시골 지역에서는 뭐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민주당 지역에서는 잘하긴 뭘 잘해. 처음에만 좀 빨리 대응했어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확 그 보이지 않는 사이에서 뭐 사일런스 스프레더라고 해서 늘어날 이유도 없었고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으면 호흡기나 병상도 이처럼 모자라지도 않고 미국의 침대가 뭐 100만 개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민주당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지금 태스크포스 넘버 1이 있고 넘버 2가 있는데 또 의회 의원들끼리 뭐 공화 민주 함께 또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정보와 의견과 경험이 있으니까 태스크포스를 만들자 해서 그 공화당의 52명 상원의원 전부 초대했는데 딱 한 명 뺐어요. 딱 한 명. 밀 럼니 본인 그 탄핵 재판에서 두 가지 이슈에서 하나에는 찬성을 했었던 그 밀 럼니 하나 뺐고 그리고 또 태스크포스 두 번째에 남편과 같이 들어간 그 이방카 트럼프 같은 사람도 계속 이거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여행을 하지 말아라. 특히 이제 뉴욕, 뉴저지, 뭐 커네디컷, 뉴햄프셔 다 거기잖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냥 그 집에서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패서버라고 유대교잖아요. 그 휴일이라고 그 아이들 데리고 그 아빠 골프장으로 뉴저지주로 골프장으로 이제 이렇게 그 휴가 가고요. 움직이지 말라면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모범이 안 된다. 대통령의 딸이 대통령의 자문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태스크 포스의 그 멤버면서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은 또 백악관에서는 거기 가서 일하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그 비밀 경호원들도 따라붙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자꾸만 지금 통일되지 않고 미국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조금 전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봤는데 갤럽의 가장 뭐 평이한 여론조사 결과잖아요. 3월 중순에 비해서 지금 4월 11일부터 14일까지 1,01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포인트인데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집권 기간 중에 이 정도 사이를 두고 한 여론조사 결과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에 3월 중순에 49% 그때가 갤럽의 여론조사로도 지지율이 가장 높았을 때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코로나 바이러스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야지 했을 때고 이번에 조사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43% 6%포인트나 빠져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가장 비슷한 기간 중에 가장 많이 빠졌는데 민주당에서 많이 빠졌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민주당들도 대통령에게 좀 이렇게 잘하라고 힘도 주고 했어서 여론조사가 조금 높아졌는데 지금은 이 사이에 6%포인트가 민주당에서 빠졌고 무당파에서도 4%포인트가 빠졌고 공화당은 아마 별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대통령이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 방안을 발표를 하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갈 길은 멀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로 해석을 하고 저런 형용사와 부사와 수식어와 수식절을 갖다 붙이더라도 그 뭔가를 추진을 하려면 거기에 맞춰줘야지 되는 자연적인 그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테스트가 안 되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의 경우는 지금 뭐 원하는 사람 그 테스트를 받을 수 있고 어제도 에릭 가세리 시장이 가장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뭐 여러 가지를 아주 자랑도 하고 하던데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아직도 그 테스트가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시골은 안전하다라는 믿음 이것도
깨질 가능성도 있다. 안 깨지는 게 좋죠. 아직까지 시골은 크게 번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시골이 만약에 뚫린다면 나이 많은 사람 많죠. 지병이 있는 사람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죠. 게다 대고 시골은 도시보다 병원이 더 없습니다. 병상이 더 없어요. 마을에 병원 한 개도 없는 그런 그 곳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야지 되고 또 만약에 그 경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고용주들이요. 고용인이 저는 인플로이잖아요. 저는 인플로이인데 인플로이어가 지금 저 인플로이가 양성 반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테스트 없이? 고용주가 또 일일이 또 회사가 크면 다 뭐 직원들 다 알지도 못하는데 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왜 이 말씀은 드리냐면 뭐 꼭 그 고용주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내야지 돼. 이게 넘버 원일 테고 넘버 투는 라이어빌리티가 걸려 있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경제활동은 지금은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예 문을 닫은 그런 곳도 많은데 저희 회사도 부서에 따라서 재택근무를 합니다. 저처럼 이 마이크 앞에서 여러분들께 방송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출근을 하지만요. 그런 경우에 다시 완전히 정상 가동을 했었을 때 누군가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켜서 그 2차 감염자가 많이 아파서 큰 피해를 입을 때 그 2차 감염자는 자신을 감염시킨 사람에게도 회사에게도 이게 이제 법적 문제가 따르잖아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나중에는 그리고 주와 주 사이의 여행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플로리다주라든가 다른 여러 주에서 뭐 뉴욕을 포함해서 그런 주에서 오는 사람들을 꺼려하고 뭐 주 경찰들이 다니면서 적고 집에 머물고 있는 곳에 찾아가서 격리 제대로 하는가 보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치료약이라거나 엊그제 그 에릭 가셀이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면 백신이 개발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게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뭐 한 20군데 주에서는 그 경제 활동을 다시 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 봐야 미국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많이 잡아봐야. 지금 미국에서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뭐 일리노이 이런 데를 포함을 해서 집에서 그 격리를 하라고 한 그런 곳의 인구가 뭐 95%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잡아서 10%라고 하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고 아직도 사람들이 누가 또 감염될지도 모르는 주에서는 그 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오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갈 길은 멀다. 설령 오늘 오후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틀 연속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더라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뒤부터는 이번 주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오늘의 미국에서 이번 주 들어서는 조금 생활적으로 이 뉴스를 많이 연결을 시키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뭐 나스닥도 한 41.75포인트 플러스 또 다우지수도 뭐 거의 400포인트 정도 플러스고요. S&P 500도 42.88포인트 지금 오늘은 그 장세 괜찮습니다. 390.87이네요. 다우지수 현재. 중국이 이제 그 수십 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올 1사분기에 했다고 하니까 세계가 관심을 갖죠. 중국이 뭐 14조 정도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또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뭐 당연히 짐작은 그 나쁠 것이다라고 했죠. 그 우한에서 이런 그 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1976년부터 지금까지 가운데서 이제 최악이다.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이뤘다 하는 게 그 기록 자체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이러한 것을 그 성장률을 GDP를 발표하기 시작한 게 199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2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인 거고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1970년대 이후에 처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1사분기에 1.4가 아니라요. 1사분기 제가 그렇게 저만 알게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6.8%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더 했어요. 지난해 말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이미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서 발생을 했었을 때고 국내 소비도 당연히 그 중국에서 줄어들었지만 중국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는 것은 국내 소비보다도 수출 분야 이런 것이 더 그렇잖아요. 수출 중심이니까 또 중국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중국이 고통받으면 중국 사람들이 또 그 다른 나라의 물건들을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또 중국으로 뭔가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들은 그것이 신경이 쓰일 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분들이 한국 분들도 이 정도로 많이 그 루머에 관심을 갖는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그 우한의 웻 마켓이요, 애니멀 마켓, 뭐 가축과 또 어류 등을 판다는 그 마켓에서 8마일 떨어지는 중국 정부가 운영을 하는 정확한 이름이 뭔가요? 우한 인스티튜트 오브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중국의 과학 아카데미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바이러스가 새어나온 것인가? 아니면 자연 발생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좀 전에도 제가 지금 팍스뉴스를 보는데 팍스뉴스에서 어제 그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되풀이해서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요. 처음엔 사람들이 루머로 생각하다가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이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가 요즘에 많이 들리던데 두고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어제는 국방장관이 아니야 내추럴이야 오리진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참모총장은 그런데 아직 결론 내릴 수는 없어라고 했는데 이 내추럴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예일대학교의 이 전문 교수 나단 글루바흐 씨를 포함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실험실에서 부주의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교수 같은 경우는 한 시나리오를 뭐 하나, 두 개, 6개, 10개가 아니라 1000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도 실험실에서 부주의해서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나가서 세계적인 유행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거의라고 하지만 0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루머는 뭐 실험실 여자 연구원이 보이프렌드에게 줘서 웹마켓에 뿌렸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지금 예일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대세인 것 같고 그러나 또 뭐 이탈리아에서 아주 그 인기 영합주의자라고 많이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은 우한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지금 행정부의 경우는 뭐 잘했다는 평가는 아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엇이 됐던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를 블레임할 수 있으면 블레임한다는 한국 분들 가운데서도 만약에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왔다면 뭐 실험실 부주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중국의 웻마켓에서 생성된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중국에게 전부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세상에 그냥 어떻게 나온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국가에게 그 바이러스가 그 국가에 있었다고 해서 시작이 됐다고 해서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모를 뿐더러 이건 너무나 막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스페니쉬 독감도 미국이 다 소급해서 해야지 돼요. 켄터키의 병사가 유럽으로 가서 옮긴 게 스페니쉬 독감이니까는요. 그런 거. 그래서 루머다.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그래 뭐 미국이 퍼뜨린 거 아니야. 지난해 언제인가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소규모로 뭐 한 170 몇 명인가요? 이렇게 군사 훈련을 했었는데 그때 미군이 뿌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루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전에도 고기가 별로 없다고들 하던데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마켓까지 마시라니까요 하고 그냥 목소리를 높였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소고기 없을 수도 있대요. 어제 그 소니 펄듀 농무장관은 그럴 리 없다. 우리 뭐 물류도 탄탄하고 공급량도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은 칸이 비어 있더라도 그런데
지금보다 더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류뿐만이 아니라 공장에서 얼만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데 며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우스다코타에 그 미국의 가장 많은 그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스미스필드도 직원들이 뭐 50명 이상이 감염이 돼서 결국은 공장 문을 닫았다 했는데 이번에는 돼지고기가 아니라 소고기인데 소고기도 여러 큰 회사들 많잖아요. 그런 회사에서 생산을 지금 줄여서 어떤 회사는 25% 줄이고 아마 그 로고를 보시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대문자로 전부 JBS라고 쓴 뭐 피넛버터에도 비슷하게 써 있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라든가 다른 무슨 뭐 칼길 이런 데가 어떤 회사는 소고기 돼지고기를 같이 가공하고 어떤 회사는 소고기만 가공하고 하는데 이 JBS는 세계 최대의 소고기 돼지고기 생산 그 업체인데 직원들이 아파서 안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고 저렇게 안 나오고 해서 생산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이제 그 한 마리를 잡으려면은 뭐 부위마다 뭐 등심이 있고 립이 있고 제가 비싼 부위만 말씀을 드렸네요. 이런 비싼 부위를 이렇게 해야지 나머지 싼 뭐 국거리도 나오고 뭐 햄버거거리 간고기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립이라든가 등심이라든가를 많이 가져가던 식당들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게 또 뭐 잡는 것도 그렇고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못하고 있다. 우선 사람이 부족하고 일할 사람이. 고기도 이거 한 마리를 잡아서 그럼 그 비싼 어디다가 팔 데도 없는데 이걸 고기를 잡아 말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 돼지고기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학교 문 닫아서 우유도 그냥 버리고 뭐 기후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큰 그 소고기, 돼지고기는 비싸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 공장은 다국적 기업일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다 계산을 해서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지금 3월 달에 뭐 고기가 남아 돌았다는데 그런데 왜 마켓 선반에는 없느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얼만큼인지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파악이 좀 잘 안 된다 하는 것이고 수요는 늘어나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수요는 큰 굵직한 무슨 뭐 급식, 식당 그것도 체인 식당에 그런 경우를 빼고는 일반 마켓에서는 사람들이 그 식당에 못 가니까 당연히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소고기가 없으니까 터키 고기 같은 경우는 요즘 잘 팔리는 시절이 아닌데 없으니까 아이콩 대신 닭 이런 식으로 그 터키도 많이 사간다고 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런드푸드라는 홀딩사가 아마 여러 그 회사를 갖고 있겠죠. 가공하는 회사를 판매가 4월 달에 40%가 늘어났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조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아유 괴기 사 먹을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돈이 없어. $1,200는 왜 안 오느냐고. 옆집은 받았다는데 같은 회사에서도 누구는 받았다는데 왜 나는 안 오느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데요. 지금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뉴스를 제가 지금 하나를 봤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더 먼저 발생이 됐고, 그것은 뭐 그 얘기는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지금 그 조사를 한 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 사이에 전부 어디로 사라지고 선전만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할 수 없이 본 것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9월 달쯤에 그리고 우한 지역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을 지금 제가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이리하여 9월 초라고 하네요. 2019년 인간에서 인간으로 전염되기 시작했었던 때가 9월 초다 해서 이게 이제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그 논문이 그 발표가 된 겁니다. 그것도 뭐 그냥 뭐 유튜브에다 뭐 그 프랑스의 그 클로로킨 그 효과 있다는 그 닥터처럼 한 것이 아니라 National Academy of Science
그 과학 아카데미 학회에 발표를 한 거라고 하니까요. 이리하여 저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뉴스가 또 나오겠죠.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또 그 들으셔야지 될 이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매체가 데일리 스타라는 그런 그 매체, 영국의 그 매체이기 때문에 아주 그 미국의 그 여러 그 정통 그런 그 언론사처럼 아주 뭐 시리어스한 그런 뉴스만 하는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스탠포드에서도 지금 그 쭉 그동안에 이제 그 추적을 했겠죠. 추적을 했더니 실제로 스탠포드의 그 스타디를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숫자를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많아요 했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퍼졌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쩌면 50배 이상 그 퍼진 실제 발표보다 그런 나라도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팀과 그리고 다른 대학교가 같이 일을 했군요.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그런 곳에서 같이 일을 해서 연구 발표한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께 또 준비했었던 내용 체크 있잖아요. 체크가 아니라 어제 제가 잠깐 그 $1200의 은행으로 입금되는 것이 어찌어찌하여 예전에 나의 그 은행 어카운트 내가 IRS에 바꿔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예전 어카운트로 들어갈 수도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은행에서 그 어카운트가 이미 크로즈된 어카운트이거나 거의가 그러겠죠. 그 크로즈된 어카운트인 경우는 이 돈을 IRS에 다시 보낸답니다. 그 은행 측에서요. 다시 보내면 IRS에서는 이제 체크로 보내드리겠죠. 체크 보내드리는 게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이제 이쯤 되면 사람들이 많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브라질의 그 대통령이 어제 그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부라고 하나요? 보건복지부라고 하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건부 장관을, 보건부네요. 그 헬스 미니스터니까요. 보건부 장관을 해고를 했습니다. 왜 해고했냐면 브라질 대통령은 지금까지 계속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감기보다도 못하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야? 해왔었고 그런데 보건부 장관은 이것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 우리 브라질도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뭐 대통령이 보건부 장관을 해고를 하면서 한 말은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와 일자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야지 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장관은요, 마지막에 본인이 장관으로서 브리핑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피해자가 많이 나올 것을 각오해야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해야지 된다. 우리도 헬스 시스템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바이러스에 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지 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국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과학을 통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힘든 이 상황을 과학을 통해서 빠져나갈 겁니다. 이 보건부 장관 이름 말씀드릴게요. 루이즈 헨리크 만데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그 볼소나로 그 브라질 대통령이 보건부 장관을 금방 임명을 했는데 누구로 임명했냐면 암 전문의, 무슨 전염병 전문의도 아니고 병리학자 출신도 아니고 암 전문이면서 메디컬 그 컨설팅 회사의 그 공동 파트너였던 사람을 보건부 장관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이즈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그 전 대통령이 참 이 브라질 현 대통령이 브라질을 도살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브라질 국민들은 완전히 반 대통령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되는데 오늘요 저희의 예전에 페이보릿 게스트였어요. 스티브 강
그 한인회 부회장 그리고 민주당 협회의 수석 부회장이고요. 또 청소년회관에서도 중책을 맡아서 일하고 있는 스티브 강 그 부회장이 나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께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